오산에서 출발해서 차를 타고 포항으로 향했어. 차창 밖으로 스치는 여름 풍경이 길을 따라 이어졌지. 공주도 창밖을 내다보며 들뜬 표정을 지었어. 긴 여행길이지만 바다를 향한다는 설렘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몰랐어. 포항에 도착하니 우리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호미곶이야. 여기는 한반도의 가장 동쪽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으로 유명하지. 중동실록에도 이곳 일출의 장관이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 새벽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은 예로부터 새해 첫날의 상징이기도 했지. 해맞이 광장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다 위에서 솟아오른 듯한 거대한 손 조형물이야. 이 상생의 손은 서로 돕고 살아가자는 뜻을 담고 있대. 파도에 씻기며 하늘을 향해 뻗은 손은 마치 자연과 인간이 함께 호흡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조금 걸어가니 땅 위에도 같은 손이 세워져 있어. 바다와 육지에 각각 놓인 두 손이 마주보며 이어지는 모습은 공존과 협력의 상징이지. 매년 1월 1일이면 이곳에서 한민족 해맞이 축전이 열리는데 전국에서 수만 명이 모여 새해 소망을 빌어 우리가 본 건 여름 풍경이었지만 상상만 해도 웅장하더라. 광장 한편에는 호미곶 일출관이라는 전시관이 있어. 안으로 들어가니 조선시대 지도와 함께 옛날부터 이어진 해맞이 문화 자료들이 전시돼 있었어. 사람들은 예로부터 해가 뜨는 순간을 신성하게 여겼고 새로운 시작의 기운을 얻으려 했지. 포항 사람들이 왜 이곳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았어. 우린 다시 차를 타고 동해안국도 7번을 따라 구룡포로 향했어. 창밖으로는 시원하게 펼쳐진 동해 바다가 계속 따라왔지. 파도는 바위에 부딪히며 흰 포마를 터뜨렸고 푸른 하늘과 맞닿은 수평선은 끝이 없을 듯 이어졌어. 드라이브만으로도 이 여행의 절반은 이미 성공이야. 구룡포에 도착하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일본인 가옥거리야. 1920년대 일본인 어민들이 정착하며 지은 집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지. 옥재와 기와로 지어진 가옥들은 그 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었어.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는데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마치 10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어. 가옥 안으로 들어가 보니 당시 사람들이 쓰던 생활도구와 가구, 흑백 사진이 전시돼 있었어. 낯설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다가왔지. 그 시절 바닷가 마을에서 일본인과 한국인이 어떻게 공존했는지 또 어떤 긴장과 교류가 있었는지 생각하게 만들더라. 특히 상인 하야시가 지은 집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 그는 일본에서 건너와 이곳에서 장사를 했는데 당시 구룡포 어업이 얼마나 활발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지. 이런 흔적들이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역사적 증거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 우린 역사관을 둘러보고 해변으로 나왔어. 바닷바람은 조금 거칠었지만 기분 좋았지. 파도가 발끝을 적시고 공주는 모래 위를 신나게 뛰어다녔어. 이런 소소한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기도 해. 예전에는 이 해변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고등어 산지였다고 해. 어민들이 바다에서 돌아오면 항구는 늘 활기로 가득했다고 하지. 지금은 고즈넉한 산책길이 되었지만 바람 속에는 여전히 바다 냄새와 그 시절의 기운이 남아있는 듯했어. 저녁 무렵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펜션에 도착했어. 바다 뷰가 펼쳐지는 숙소라 창문을 열자마자 짭조름한 바람이 들어왔지. 공주도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신이 났어. 저녁거리는 포항 명물 물회와 싱싱한 회로 정했어. 물회는 원래 뱃일을 마친 어부들이 배 위에서 얼른 끼니를 해결하려고 차가운 바닷물에 생선을 썰어 넣어 먹던 것에서 시작됐대. 지금은 관광객들이 꼭 맛봐야 하는 대표 음식이지. 숙소 테라스에 앉아 회와 물회를 놓고 바다를 바라보며 소주 한 잔 기울였어. 공주는 옆에서 조용히 앉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바닷바람 맞으며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니 정말 이곳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 아침에 일어나 숙소 앞 바닷길을 걸었어.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동해안 길이 기록돼 있는데 직접 걸으니 과거 사람들이 다녔던 길과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 특별했지. 바람은 상쾌했고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어. 차에 올라 영덕으로 향했어. 국도변에는 여전히 동해 바다가 따라붙었고 어선들이 드문드문 떠 있었지. 드라이브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길이었어. 영덕에 도착해서 해맞이공원 입구에 섰어. 창포말 등대가 눈에 들어왔지. 2001년에 조성된 이 공원은 동해 일출을 보기 좋은 곳으로 유명해. 등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많더라. 전망대에 오르니 탁 트인 수평선이 한눈에 들어왔어.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 있으니 이곳이 왜 해맞이 명소인지 실감할 수 있었어. 이 지역은 신라 시대부터 해맞이 풍습이 이어져 내려왔대. 사람들은 해가 떠오르는 순간을 신성하게 여기며 제사를 지내기도 했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품은 문화의 현장이란 걸 느꼈어. 조금 더 달려 도착한 강구항은 활기가 넘쳤어. 붉은 대게 조형물이 항구를 지키듯 서 있었고 어선들이 바다에 줄지어 떠 있었지. 영덕하면 떠오르는 상징이 단숨에 눈앞에 펼쳐진 거야. 항구에는 대게잡이 배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어. 갑판 위에는 통발과 어구가 쌓여 있었고 바닷바람에 부는 소금기 냄새가 진하게 퍼졌지. 영덕 어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보이는 현장이었어. 동국문헌 비고에는 영해의 객가 으뜸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대. 그만큼 예전부터 영덕대게는 유명했지. 수백 년 동안 이 지역 사람들의 생계와 문화를 지탱해온 자랑스러운 자원인 거야. 매년 3월이면 영덕 대게 축제가 열려. 대게잡이 체험부터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돼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우리가 찾았을 땐 축제가 한창이라 시장 전체가 들썩였어. 강구항 시장을 걸으니 화로와 대게가 가득했어.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이어지고 사람들은 신선한 해산물을 고르고 있었지. 공주도 주변을 킁킁거리며 즐거워했어. 차로 조금 더 간이 대진 해수욕장이 펼쳐졌어. 에메랄드빛 바다가 끝없이 이어졌고 부드러운 모래사장은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었지. 대지는 단순한 해수욕장이 아니라 역사적 의미도 있어. 신라의 장보고가 동해 항로를 개척할 때 이곳과도 연결됐다는 설이 있대. 바다를 바라보니 과거의 항로가 상상되더라. 점심은 대게탕과 회덮밥으로 정했어. 어민들의 전통식이 이제는 여행자들의 별미가 되었지. 따끈한 국물에 푸짐한 대게에 살이 들어간 대게탕은 정말 시원했어. 돌아가기 전 다시 바닷가에 섰어. 노을이 지는 바다는 하루의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충분했지. 공주도 조용히 앉아 파도를 바라보며 함께 그 순간을 즐겼어.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어. 오빠는 운전대를 잡았고 나는 옆에서 오늘을 정리하듯 대화를 이어갔어. 공주는 뒷자리에서 곤히 잠이 들었고 이렇게 포항과 영덕에서의 이틀은 끝났어. 여행을 마무리하며 드는 생각은 단 하나. 이곳은 정말 한번 와보길 추천할게.